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18번째 시간 연금,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 계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개념 설명은 거의 없고요. 문제풀이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는 17강을 듣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17강 강의에서 먼저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이 강의를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7번입니다. 매년 말에 100만원씩 20년 동안 연이율 4%의 복리 상품에 가입했다라고 한다. 20년 후 이 상품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건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1년 말. 1년 말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100만 원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2년 말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면 얘가 20년 동안이니까 한 번, 두 번, 땅 가서 아마 20년 말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땅 해서 맨 마지막에 얼마를 집어넣고 끝내는 거냐면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100만 원 넣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각각의 아이디어, 이 100만 원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20년 말에 얼마로 부러져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100만 원에 지금 연복리 4%입니다. 4%면 1.04.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자 몇 번 받았을까요? 20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요거 갈 때 2에서 1 빼면 여기서 한 번 받잖아요. 3에서 1 빼면 2번 받으니까 똑같은 규칙대로 20에서 7 빼면 1 빼면 19번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2년 말에 또 100만 원을 넣었어요.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00만 원에 1.04에 18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0년 후에 요 100만 원을 넣은 거죠. 넣었으면 이만큼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 합이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째 항 100만 원. 그죠? 공비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씩 곱해지고 있죠? 1.04. 그쵸? 항의 개수 몇 번 넣었죠? 20번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찾는 가치는 식이 이렇게 되겠다. R-1분의 1.04-1분의 첫째 항 얼마? 100만 원. A의 R의 N승 얼마요? 1.04에 20제곱이 되는 거예요. 혹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가 19라서 19 아니야. 개수는 20개야.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나오냐면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시면 제가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봤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29778078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요. 10,000원 미만 버린대요. 10,000원 미만 버리세요 라고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977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방법은 순서대로 이거 가로만 잘 세워서 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요. 조금 응용된 문제예요. 응용된 문제고 연금형 저축 또는 연금형 저축인데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와닿았던 게 저는 사실 여기 연금에 가입돼 있어요. 저도 이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대로 이제 연금이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볼게요. 연금은 아니죠. 그죠? 연금은 아니고 연금이라고 하는 건 돌려받는 걸 연금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저축의 개념인데 저축인데 조금 응용된 저축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1세인 은희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저축하고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저축하고 그 이후에는 적립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는 게 적금이었잖아요. 마지막 탈 때까지 집어넣는 걸 적금이었는데 여기는 딱 몇 년까지? 5년까지만요. 5년까지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안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65세에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31세 5년간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년이야. 근데 여기는 맞네요. 매년 5년이고 여기도 매년입니다. 매년이니까 이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볼게요. 그리고 말이네요. 말. 매년 말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31세 말에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만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32세 말에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죠? 33세 말 1,000만 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34세 말 똑같이 1,000만 원을 내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35세 말 35세 말에 1,000만 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내가 집어넣는 건 여기까지만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끝이 아니야. 여기서 그대로 그냥 넣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65세 말까지요. 땅 시간이 흘러서 내가 65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종료 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 종료될 때의 시기는 35세가 아닌 거죠. 그죠? 여기서 더 흘러야 돼. 여기에서 이 1,000만 원은 시간이 지나서 65세 말까지 기다려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자가 몇 번 받았나요? 1,000만 원에 공비가 연이율이 몇 %인가요? 연이율이 안 나왔네. 연이율은 5%로 하기로 했어요. 연이율은 5%로 하고 만원 미만은 버림이니까 그건 기억해 놓을게. 연이율이 5%니까 뭐냐면 1.05에 몇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32에서 31 뺄 때 요거 빼면 한 번 이자 받는 거죠. 그죠? 33에서 31 빼면 두 번 이자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65세에서 31세까지 이자 몇 번 받아요? 라고 하면 65에서 31을 어떻게 하면 될까? 빼면 되겠지? 여기가 34제곱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넣었던 돈은요. 1,000만 원에 1.05에 33제곱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땅 가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마지막에 넣은 거 1,000만 원에 1.05에 몇 제곱일까? 34, 33, 32, 31, 30제곱이네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종료되는 시기의 가치는 얼마냐면 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로 계산하셔야 돼?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등비수열의 합.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첫째 항이 얼마인가요? 생각해 주셔야 돼. 첫째 항은 좀 크다. 1,000만에 얼마가 되냐면 1.05에 30제곱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공비 R은 1.05씩 곱해지고 있어요. 횟수는요, 여러분 요거 31세부터 65세까지 그 횟수가 되는 게 아니고, 횟수는 요거 더하는 개수가 되는 거야. 요거 더하는 개수니까 5개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가치는
이렇게 되겠다. R-1, 1.05-1분의 R-1분의 첫째 항 1000만 원에 크다. 1.05에 30제곱에다가 요거 곱한 거에다가 R에 1.05의 n승 5제곱이 되겠다. 거기에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요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1.05 빼기 1분의 요거 값. 요거 계산하시면 저도 이 계산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 영상 편집이 가능하면 편집 안에다가 실제로 제가 계산한 거를 이제 넣어 드릴게요. 계산하는 방법을요. 그러면 얘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 계산기 돌렸더니 2, 3, 8, 8, 1, 4, 5, 9, 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들었냐면 10,000원 미만 버린다 그랬거든요.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2억 3,881만 원 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에요. 2억 3,881만 원. 교과서 답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 23,881만 원. 여러분 편한 대로 표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어기니까 이렇게 표기 가능하다고 저희 경제 시간 앞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가독성 있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창원이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연 6%인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매월 10만 원씩 갚아가고 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죠? 여기 있던데 쌍시옷이다. 그지? 그리고 교과서에 사실 창원이가 아닌데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그냥 이름을 제가 창원이로 썼었나 봐요.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름은 창원이가 아니에요. 저건 제 이름입니다. 그는 연속으로 3번을 미납했으나 제가 미납했다는 건 아니에요. 4번째 3번의 미납액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미납액들의 일시불 금액은 얼마인가? 연체로 인해 추가된 이자는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서 문제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매월 이게 주권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매월 10만 원씩 갚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4번째, 이게 4번 만에 갚기로 한 것 같아. 4번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했다. 이 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게 몇 번 할부로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요 말 가지고 이제 약속을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교과서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제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 자체다 해서 창원이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연 6%인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매월 10만 원씩 갚아가고 있다. 4번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했다라고 약속할게요. 그런데 연속으로 3번을 미납했으나 4번째에 미납액까지 일시불로 납부했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갚아가는데 뭐냐면 매월이니까 1회. 1회에 원래는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0만 원 갚고요. 2회에는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0만 원. 3회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냐면 10만 원. 4회에는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0만 원. 요렇게 갚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 약속이에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갚기로 했어. 돌발 질문. 그러면 얼마를 빌린 걸까요? 40만 원 빌린 건가요? 40만 원 빌려갖고 이렇게 갚으면 된다? 아니다. 그지? 앞에 강의 잘 기억하셔야 돼. 요게 현재 가치로 따지거나 종료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로 따져갖고 이자 붙은 금액하고 갚은 돈에 이자 붙인 거랑 같아져야 되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40만 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갚기로 했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처음에 갚았던 10만 원은 얼마가 돼 있을까? 10만 원에 몇 퍼센트요? 6%네. 1.06에 이자가 1번, 2번, 3번 붙었구나. 3회라고 쓰면 되겠네? 안 돼. 이거 실수하기 정말 쉬워. 자, 보세요. 연 6%야. 연 6%인데 매월 갚기로 했어. 그러면 뭐로 바꿔야 돼? 원리율로 바꿔야 되는 거지? 6% 하시면 안 돼. 뭐로 나눠야 되냐면 6%를 월이율로 내야 되니까 나누기 얼마? 12로 하셔야 돼요. 나누기 12로 하면
0.5%가 월 이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셔야 되는 건 일단 이걸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06 가면 안 돼. 얼마? 1.005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10만 원에 1.005의 제곱이 되겠죠. 마지막 10만 원은 10만 원에 1.005의 1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총 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그는 세 번을 연속으로 미납했대. 세상에 빌렸는데 첫 번째부터 못 갚은 거야. 안 갚고 안 갚고 안 갚은 거. 그래서 실제로 안 갚은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연체가 됐잖아. 그 연체액은 얼마가 된 거냐면 요만큼이 연체 금액이 되는 거야. 이게 연체 금액이야. 미납금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네 번째, 세 번의 미납액까지 일시불로 납부했다라고 하니까 요거를 한 번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미납액들의 일시불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자. 뭐가 편하냐면 일단 요거 합을 먼저 생각해보자. 요거 합. 요거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첫째 항 얼마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R은 1.005. 그 다음에 횟수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N값은 하나, 둘, 셋, 네 개.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 내야 되는 합은 원리합계 합은 누구냐면 R-1분의 첫째 항 10만 원에 1.005에 몇 승? 4개니까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총 갚아야 되는 금액. 제가 이것도 계산기를 돌렸어요. 계산기 돌렸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약 40만 3천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내가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은 이거예요. 그런데 묻는 건 미납액이에요. 미납액은 지금 저는 요 4개를 합친 금액이었어요. 4개를 합친 금액이 40만 3천 원인데 마지막 10만 원은 미납이 아니지. 이건 제때 낸 거잖아. 미납액은 요 3개만이에요. 그래서 40만 3천 원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10만 원만 빼주면 돼요. 요거 금액은 요거를 빼줘서 얼마가 되냐면 30만 3천 원이요. 요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30만 3천 원이. 이해되시죠? 그죠? 원래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은 40만 3천이지만 마지막 낸 10만 원은 원래 돈이니까 제대로 낸 돈이니까 요것만 미납금이에요. 그러면 연체로 인해 추가된 이자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내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갚았겠지만 연체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원래는 30만 원 갚았어야 되는데 30만 3천 원을 마지막에 냈잖아요. 그죠? 마지막 종료 시기에 연체된 이자를 냈지만 그 돈은 그냥 3천 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제 그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할부랑 그 다음에 적금 문제의 개념을 다 이해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요 문제 풀이고 다음 시간은 이제 연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